불꽃 튀기는 사랑, 개인적인 욕망과 모스크바의 화려한 귀족,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문학 여행 가이드 줄리줄리입니다.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극 중 하나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함께 살펴볼게요. 안나 카레니나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 작가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레프 톨스토이, 이름만 들어도 참 웅장한 작가죠.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이렇게 러시아 문학의 태산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는 문학가이자 또 도덕 사상가였는데 작품을 보면은 감소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본인은 대저택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양한 고민을 해왔던 것 같고, 그의 복잡한 내면이 그의 작품 세계를 더 깊이 만들 수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안나 카레니나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이 첫 문장부터 이미 독자들을 빨아들이는 것 같죠?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축은 안나 카레니나, 모스크바의 화려한 귀족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여성인데, 그녀는 남편 카레닌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지만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돼요. 이들의 사랑은 정말 뜨거웠지만 사회적인 비난은 그만큼 또 차가웠어요.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여성 안나 카레니나는 사회에서 고립되게 되고,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안나 카레니나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그런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소설에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축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은 이제 지주 레빈의 이야기인데요. 톨스토이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그 인물이 이 레빈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레빈은 농촌 삶의 개혁과 삶의 의미를 늘 고민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레빈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는데, 레빈의 사랑은 그렇게 불꽃 튀기거나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죠. 그러나 결국 레빈은 사랑하는 키티와 결혼을 해서 안나 카레니나와는 반대로 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빈이라는 인물은 톨스토이 작가의 자화상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는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규범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레빈이라는 두 번째 인물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인물의 이야기가 교차가 되면서 작품은 사랑, 도덕, 사회, 그리고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탐구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 작품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문장을 러시아어, 원어로 한번 접해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그 첫 문장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все, 모든, счастливые семьи, 행복한 가정은, похожи, 비슷하다라는 뜻이고요. каждая, 각각의, несчастливая семья, 불행한 가정은 несчастлива, 불행하다, по-своему, 제각각으로. 그래서 이 의미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라는 이런 문장인데요. 소설 전체의 주제, 선언 같은 문장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첫 문장 인 것 같습니다. 레빈이 했던 그런 사랑을 다시 돌아보면은 순간의 감정적인 사랑이었다기보다는 개인의 열정을 담은 꾸준한 사랑, 동시에 또 사회와 가정을 책임지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런 안나 카레니나가 경험했던 그런 불꽃 튀기는 사랑의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 그런 도덕적인 기준까지도 포함한 그런 사랑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나 카레니나가 발표된 1870년대는 귀족 계급은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사회적인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도시와 농촌의 간극, 서구화와 전통의 충돌,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많은 긴장이 사실 작품 여러 곳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인 안나 카리니나도 이런 사회적인 비판을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떠나서 당시 러시아 사회의 보수성과 위선, 그리고 모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안나 카리니나 작품 안에 나타나는 러시아 문화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좀 전에는 이제 러시아 귀족 사회의 모순, 위선 이런 것들을 나타낸 작품이다라고는 했지만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들이 누렸던, 즐겼던 그런 러시아 문화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직접 만든 그런 러시아 영화를 보면은 볼거리, 눈이 즐거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소설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귀족들의 살롱 파티, 마차를 타고 즐기는 러시아만의 그런 고유한 겨울 풍경, 그리고 겨울 스포츠, 러시아인들이 즐기던 홍차와 디저트, 그리고 그 홍차를 따르는 또는 보관을 하는 사모바르, 특히 이렇게 커다란 주전자 형식의 사모바르는 러시아 가정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안나 카레니나가 사교계 모임 또는 그런 파티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들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 당시 귀족 문화의 어떤 권위나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레빈이 밭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은 새로운 러시아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은 물론 문학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귀한 작품이지만 다양한 러시아 사회의 디테일한 묘사는 그 당시의 귀족 사회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의 삶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문화의 백과사전 같은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나 카레니나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또는 안나 카레니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와 또 안나 카레니나 뮤지컬도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렇게 영화와 작품,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이 또 안나 카레니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는 이제 스타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화려한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러시아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나 카레니나 영화가 있는데 영미권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원작에 충실하고 그리고 클래식한 감성들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적인 재해석이 들어간 재미난 작품들도 있는데요. 2017년에 나온 브론스키 스토리 라는 작품은 원작 작품과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원작 안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한 명인 브론스키의 관점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몇 개의 작품을 추려서 아래 추천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그리고 러시아어까지도 조금 맛보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해주세요.